그러면 이번에는 좀 커스텀 팩터를 볼 건데, 이제 사실 제가 준비해온 내용이 이제 커스텀 팩터 자체를 가져온 건 아니고, 이제 기존의 그 GTSM 팩터를 혹시 뜯어보신 분 계세요? 그냥 이제 사용은 해보신 거죠? 그래서 이제 사실 조금 더 좀 어드밴스드하게 사용을 하려면 이제 당연히 아까 그 이 논문 그 IMU 인테그레이션 논문에서 봤던 것처럼 뭐 레지듀얼이나 이런 거 계산이 이제 들어있는 이런 팩터들을 까봐야 되는 거고, 쉽게 어떻게 동작하는지도 알아야 되고, 또 내가 나만의 어떤 팩터를 만들고 싶을 수도 있잖아요.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그 커스텀 팩터를 제일 처음 만든 게 그 이제 레이더를 사용을 할 때 이제 레이더가 이제 스캐닝 레이더라는 게 있는데, 이제 스캐닝 레이더는 이제 그 약간 이미지처럼 버드 아이뷰에서 좀 그 측정값이 나와요. 그래가지고 뭐 이런 건물 이쪽에다가 그 레이더를 딱 설치를 하고 그 이미지를 봐보면 이제 위에서 본 것처럼 그 이미지가 딱 나오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서 좀 최적화 옵티마이제이션을 좀 좋게 하고 싶은데, 제가 하고 싶었던 부분이 이제 포지션이나 뭐 이런 거, 뭐 속도 이런 거는 빼고 각도 팩터만 넣어가지고 이제 그 어떤 이미지 두 개의 뭐 각도만 이렇게 봐가지고 그거를 맞추게 하는 그런 거를 제가 만들고 싶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되게 좀 세부적인 팩터들은 이게 미리 만들어 놓은 팩터들이 있긴 하지만 이제 그런 건 없다 보니까, 그러면 내가 팩터를 새로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이제 커스텀 팩터를 좀 손을 댔었던 것 같고요. 네, 그래서 기존에 이제 어떤 팩터들이 뭐 어떻게 사용되는지, 그리고 이제 뭐 어떤 식으로 코딩이 되어 있는지 이거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다시 그래프 슬램이라는 거를 이제 좀 생각을 해봤을 때, 이렇게 왼쪽처럼 뭐 별이 이제 뭐 랜드마크라고 하고요. 세모가 그냥 뭐 내가 사용하는 플랫폼이라고 하면, 그럼 이런 식으로 노드들이 이제 뭐 이렇게 있을 거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뭐 요거 랜덤워크 하나를 이제 측정을 했을 때,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노드에서는 뭐 엣지로 이렇게 연결이 되겠죠. 그래서 이 어떤 관계가 이렇게 설정이 될 거고요. 그래서 그 베이스 플랫폼이 움직였을 때는 새로운 베이스 플랫폼의 그 어떤 움직임에 대한 새로운 노드가 설정이 될 거고, 뭐 이번에는 3개가 뭐 다 측정이 됐다 하면은 이제 3개에 대한 또 어떤 연결이 되고, 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시간에 따라서 계속 이렇게 실제 뭐 어떻게 내 베이스 플랫폼이 움직이고 랜드마크를 어떻게 측정을 하고에 따라서 똑같이 이게 되게 뭐 매트릭스 폼으로 하면은 좀 약간 좀 복잡해질 수는 있지만, 이렇게 그래프 형식으로 이걸 나타나게 된다면 되게 그 좀 직관적으로 그래프를 만들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뭐 사실 뭐 정확도도 정확도지만 일단 사용하기가 되게 편하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그래프 슬램에서 이런 네모들을 노드라고 하게 되는 거고, 그리고 어떤 뭐 두 가지 노드나 뭐 노드 하나의 관계, 그리고 어떤 뭐 상태, 이런 거를 뭐 엣지라고 해서 뭐 어떤 컨스트레인트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엣지는 컨스트레인트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두 가지의 노드와 컨스트레인트, 그리고 뭐 여기서는 노드를 컨스트레인트, 그러니까 엣지를 벡터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거고요. 벡터 그래프에서는. 그리고 노드를 베리어블이라고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그래프 슬램이에요. 벡터 그래프라는 게. 그래서 이제 GT쌤의 요거 사이트 한번 GT쌤 튜토리얼 사이트를 들어가 보시면 뭐 이런 식으로 설명이 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뭐 그냥 간단히 보시면 베리어블 노드 같은 경우에는 뭐 언노운 랜덤 베리어블. 그래서 이제 말 그대로죠. 우리가 이제 이런 노드의 위치를 추정을 해서 뭐 랜드마크의 위치를 추정을 한다든지 아니면 뭐 플랫폼의 위치를 추정을 한다든지 하게 되는 거고, 그리고 팩터는 저기 엣지죠. 그래서 probabilistic constraint 맞죠? 그리고 베리어블에서, 그리고 요거는 어디서 오느냐? 메저먼트와 프라이어 논리지. 근데 여기에서 잘 생각해야 되는 점이 메저먼트는 뭐 이해가 가는데 프라이어 논리지라는 게 있죠. 그래서 꼭 어떤 측정 값으로만 나타내는 게 아니라 요거 팩터라는 거는 이제 미리 알고 있는 값. 예를 들어서 내가 뭐 이 그래프 슬램을 하기 위해서 GT쌤을 사용해서 이제 팩터 그래프를 만드는데 시작점을 나는 뭐 이제 보통은 이제 설정을 000 해가지고 그냥 상대좌표로 지정을 하는데 나는 이 위치의 절대좌표를 알고 있어요. 뭐 GPS를 통해서 뭐 이 위치가 뭐 위도 몇, 뭐 경도 몇이다라고 하면은 그 값을 그대로 그 노드에 넣어주면 되는 거예요. 벡터로. 그러니까 벡터가 이렇게 두 개 사이를 연결하는 벡터도 있지만 요거 하나의 값을 나타내는 벡터도 이렇게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꼭 측정값뿐만이 아니라 내가 사전에 알고 있는 값을 벡터로 또 사용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도메트리 이그젬플이라고 GT쌤에 이제 뭐 혹시 뭐 해보실 수 있는 분들은 뭐 해보셔도 되고요. 그리고 뭐 굳이 안 해보셔도 여기서 이제 제가 다 이제 써놨으니까. 그래서 이제 뭐 되게 작으니까 지금 이걸 보자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이제 오도메트리 이그젬플이 가장 이제 그 기본적인 이그젬플이라서 요거를 한번 보려고 하고요. 그래서 이제 위에서부터 그냥 뭐 쭉 살펴보면 논리니어 팩터 그래프라는 뭐 그냥 클래스를 하나 만들죠. 그래서 여기에는 이제 뭐 기본적으로 뭐 클래스니까 뭐 멤버 변수나 이런 팩터 그래프 계산을 하기 위한 멤버 변수나 멤버 펑션들이 들어가 있겠죠. 그래서 뭐 이거를 만들고, 그리고 포즈 투 프라이어 민 해서 000을 줬어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측정값뿐만 아니라 어떤 내가 이 위치에 대해서 알고 있는 프라이어 정보도 이 노드에 그 팩터로 넣어줄 수 있다고 했죠. 그래서 일단 뭐 여기에서는 포즈 2니까 2D 포즈인 거고 x, y 이런 각도에서 세타가 될 거예요. 그래서 맨 처음에는 그냥 초기값으로 000을 넣어준 거예요. 그래서 이런 베리어블을 만들고, 노이즈는 이제 뭐 이런 식으로 그냥 뭐 또 노이즈에 맞는 클래스가 있어가지고 그거를 뭐 시그마니까 이쪽으로 읽어주면 이제 저거에 제곱해서 베리어블로 그 베리언스로 들어가겠죠. 그래서 그래프 요거 논리니어 벡터 그래프에다가 add해서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고, 그래서 요거 맨 앞에는 이제 뭐 순서처럼 우리가 그냥 순서처럼 사용하는 어떤 넘버링 개념이라서 그냥 요거는 이제 순서대로 넣어주시면 되고, 그리고 민 노이즈 넣어주시면 이제 그래프 형식으로 봤을 때 이제 요런 게 하나 생성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포즈2 오도메트리 라는 거를 이제 오도메트리 팩터를 생성을 하나 했고요. 오도메트리 노이즈도 했고, 그다음에 비트윈 팩터라는 걸 사용을 해서 1번 노드랑 2번 노드를 요거 오도메트리만큼의 렐러티브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2번 노드와 3번 노드도 이 오도메트리만큼의 렐러티브를 가지고 있다. 라는 거를 이렇게 넣어줬어요. 그러면은 그래프에서 봤을 때 x1, x2, x3 하고 x1은 이 자체의 위치가 000이라고 줬죠. 그리고 x2는 이 자체의 위치를 주진 않았어요. 근데 x1에서 200만큼 떨어져 있다 라는 걸 줬고, x3도 그렇고요. 그리고 이니셜 밸류를 이제 좀 일부러, 여기 뭐 코멘트 보면 아시겠지만 일부러 좀 이렇게 틀리게 줬어요. 1번을 0.50, 0.2로 좀 일부러 틀리게 주고, 이니셜을 1.0 뭐 이렇게 주고 저렇게 주고. 그래서 이렇게 했을 때 옵티마이제이션을 하면 어떻게 되느냐 라는 것을 이제 볼 거예요. 그냥 우리가 뭐 사실 이렇게 코딩을 해서 이렇게 어떻게 값이 나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특히 제 생각에 이런 슬램의 또 특히 백엔드 같은 경우에는 이 그 좀 상상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좀 생각으로 이게 어떻게 되겠구나라는 거를 미리 좀 생각을 해보고 코딩을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좀 이게 하나만 좀 잘못돼도 원하지 않은 결과가 나오는 경우가 되게 많기 때문에 좀 미리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게 중요한 것 같고, 그래서 이런 상황일 때 실제 좀 이렇게 비주얼라이즈를 해보면 맨 처음에 000이라고 프라이어를 줬어요. 프라이어. 이거는 어떤 프라이어 벡터라는 거는 여기에 딱 그 어떤 못 같은 걸 딱 박아가지고 좀 강제시킨다고 해야 될까요? 이 위치에서 크게 벗어날 수 없게 강제시키는 그런 느낌으로 보시면 되고, 그래서 000에 있고, 그리고 여기에서 아까 그 노이즈만큼 좀 여유분이 있어요. 그리고 초기 값을 0.5, 0, 0.2로 줬어요. 그리고 여기에서 길다란 선을 연결을 해서 200,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2m만큼의 선을 연결을 해서,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이 선의 이 점선 원은 이 선이 갖고 있는 또 노이즈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노이즈에 따라서 이제 좀 변할 수 있는 범위를 나타낸 거고, 그리고 2.3, 0.1, 마이너스 0.2의 어떤 점에 연결을 딱 했어요. 근데 이 노란색으로 그 표현된 이 선들은 원선, 이런 선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면 되냐면 고무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고무줄로 이렇게 딱 연결을 해놨어요. 그러면은 얘는 초기값이 맨 처음에 생각을 해보죠. 얘는 초기값이 지금 여기잖아요. 근데 얘는 여기 못을 딱 박아놓고 고무줄을 이렇게 해놨어요. 그럼 이 고무줄이 줄어들려고 하겠죠. 그럼 얘는 어떻게 될까요? 2천. 네, 당겨지요. 000 이쪽으로 오게 되겠죠. 그러니까 얘를 고정할 수 있는 뭔가가 없으니까 얘는 당겨지겠죠. 그리고 그러면 이게 당겨졌어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여기에 거리가 지금 2.3, 0.1, 마이너스 0.2만큼 차이가 나잖아요. 근데 이 선은 200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요 선은 어떻게 될까요? 요 고무줄. 여기에는 뭔가 고정시키는 게 없어요. 그럼 요 고무줄은 200을 유지하려고 하겠죠.
그럼 저게 딱 당겨지겠죠. 그러면은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은 뭐에 영향을 되게 많이 받았을까요? 이니셜은 거의 영향이 없죠. 이니셜은 영향이 없고 이 프라이어가 뭐 어떻게 돼 있느냐. 그리고 요거 이 고무줄의 길이가 뭐 얼마나 되느냐. 이런 거에 영향을 많이 받겠죠. 그래서 그러면 실제로 이렇게 값을 넣었을 때 이렇게 되는지 한번 봐볼까요? 여기 보시면 팩터 0에다가 프라이어 팩터 000을 넣고 비트윈 팩터를 200, 그 다음에 1번이랑 2번, 그리고 2번에는 프라이어 팩터를 안 넣었어요. 그리고 이니셜은 아까 저기 써져 있는 대로 0.50, 0.2, 2.3, 0.1, 마이너스 0.2 라고 넣었을 때 그럼 실제로 이렇게 되나 봐볼까요? 파이널 리절트 0이죠. 0, 0. 그 맨 처음 노드 위치에 두 번째 노드 2, 0, 0. 실제로 이렇게 되죠. 우리가 생각했던 대로. 그래서 이런 어떤 미리 우리가 어떻게 이게 뭐 동작을 하고 이게 노드들이 어떻게 자기들끼리 옵티마이제이션이 되고 이런 거를 좀 어느 정도 생각을 하고 그래프를 만들어야 이제 그거에 맞게 이제 동작을 하게 된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럼 만약에 여기를 딱 고정을 시켜버리면 프라이어 아까 똑같은 상황인데 여기만 프라이어를 새로 줬어요. 그래서 고정을 시켜버렸어요. 저기는 프라이어가 아닌가? 요것도 프라이어. 이거 네. 그리고 요거는 비트윈 팩터, 그리고 여기도 프라이어를 딱 줘버렸어요. 아까는 여기 위치랑 요거 길이만 줬잖아요. 근데 여기에 프라이어 팩터를 하나 더 추가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코베리언스. 네. 그거에 따라 좀 달라. 그렇죠. 맞아요. 코베리언스는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이 고무줄에 얼마나 짱짱하냐. 코베리언스가 크면 클수록 헐렁하겠죠. 작으면 작을수록 단단한. 그래서 딱 그 안에만 있게. 아니면 크면은 좀 이렇게 좀 돌아다녀도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두 개가 다 딱 이렇게 고정이 되어 있으면 뭐 얘만 줄일 수도 없고 얘만 그러니까 이로 갈 수도 없고 얘만 줄일 수도 없고 얘만 이렇게 당길 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다 이제 좀 조금씩. 네. 얘도 좀 이쪽으로 가고 얘도 좀 이쪽으로 오고 얘 길이도 좀 길어지고 좀 그 물리적으로 생각했을 때 좀 그럴 것 같잖아요. 생각을 해보면. 그럼 실제로 봐볼까요? 프라이어 팩터 2를 000, 2를 2, 0.1, 0으로 프라이어 팩터를 줬어요. 두 번째 노드. 그리고 1번, 2번을 200으로 딱 그 고정을 딱 하면 값이 1번은 0, 0.03, 0.005, 0.004 그 정도가 되고 2, 0.07, 0.002 이 정도 돼요. 조금씩 다 이렇게 나눠 가진 거죠. 이 길이도 길어지고 이 프라이어 1도 이렇게 좀 딸려오고 프라이어 2도 좀 딸려오고. 그러니까 이제 이런 서로의 뭐 이게 프라이어가 있고 없고에 따라서 이런 차이가 나버리는 거잖아요. 2번 프라이어가. 그래서 어떤 팩터를 만들 때 그냥 내가 어떤 값이 들어오니까 그거를 다 그냥 그래프로 싹 다 만들어가지고 다 넣어줘야 되겠다가 아니라 이런 값은 뭐 확실히 뭐 알고 있는 값이니까 넣고 이런 값은 뭐 노이즈를 계산해 보니까 어느 정도니까 이제 뭐 넣긴 넣되 뭐 베리언스를 좀 이렇게 크게 주고 뭐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서
이제 그러면은 그러니까 그런 차이가 엄청나게 큰 그 옵티마이제이션 이 리절트를 그 만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를 좀 생각을 하면서 이 그래프를 잘 만드시는 연습을 좀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실제로 내가 그 어떤 예상을 하고 그래프를 만들었는데 아 그렇게 안 나온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 뭐 손으로 이렇게 좀 이렇게 그려보면서 아 이때는 뭐 이런 것 때문에 좀 이게 고정이 됐구나 그러면은 좀 그런 걸 바꿔준다든지 좀 그런 연습을 좀 하셔야 잘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도메트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요 아까 그 비트인 팩터라는 걸 사용을 했잖아요. 이제 비트인 팩터의 내부를 이제 보면 이제 굉장히 여러 많은 그 메소드들이 있어요. 뭐 프린트, 뭐 이퀄, 뭐 해가지고 여러 메소드들이 있는데 사실 다른 거는 건드릴 게 없고요. 가장 중요한 게 그 혹시 지금 그 인터넷 되시면 그 GitHub에 GTSM 들어가셔서 그 GTSM 폴더였나? 한번 GTSM 폴더 들어가셔서 혹시 내비게이션 아니고 지오메트리 이거 아니고 슬램 폴더에 비트윈 팩터라는 게 있을 거예요. 그거를 한번 들어가 보시면 그냥 처음 보시면 되게 뭐 복잡하고 이게 뭔 말인지 할 거예요. GTS만 했어요. 그래서 요거에서 뭐 다른 뭐 이름이나 비트윈 팩터라는 이름이라든지 이런 거는 다 그냥 제끼고 그냥 이제 메소드만 봐보면 뭐 프린트라는 메소드도 있고요, 이퀄이라는 메소드도 있고 이거는 사실 그러니까 뭐 이렇게 뭐 디버깅을 할 때 프린트를 뭐 어떻게 해준다. 그리고 실제 뭐 어떤 값이 이제 스레시 뺐을 때 스레시홀드 미만이면 그냥 같은 값으로 본다. 뭐 이런 사실 크게 이제 상관이 없는 값들이고 이 그 이벨리에이트 에러 아니면 다른 팩터들을 찾아보셨을 때 이런 이 이벨리에이트 에러의 역할을 하는 함수들이 꼭 있을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한. 그러니까 아까 그 IMU 프리인테그레이션 내용을 봤을 때 거기에서 레지듀얼 그러니까 예측값과 측정값을 빼가지고 이게 오차가 얼마나 되는지를 봐서 그 코스트를 줄이는 그 역할을 하는 게 요 함수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함수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뭐 다른 함수들 뭐 여러 함수들이 있는데 이제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될 게 요 로컬이라는 함수고요. 이 로컬이라는 함수에서 사실상 어떤 두 가지 노드의 그 렐러티브를 구하게 되는데 이제 다시 아까 그 SO3 그리고 리만 매니폴드에서 했던 내용이 나와요. 내용을 요거 쭉 보시면
매니폴드에서 작업을 하려면 두 가지 오퍼레이션을 정의를 해야 된다. 하나는 리트렉트, 하나는 로컬. 가지고 리트렉트는 뭐 탄젠트 스페이스에서 뭐 매니폴드로 오는 거. 그리고 로컬은 매니폴드에서 탄젠트 스페이스로 가는 거. 그럼 아까 봤던 그거죠. 그 익스포넨셜 맵이랑 로컬 맵. 그러니까 요거는 조금 더 리트렉트랑 로컬은 좀 더 범용적으로 얘기를 하는 그 단어인 거고, 그걸 이제 리만 매니폴드에서는 요거는 이제 범용적으로 모든 매니폴드에서 모든 탄젠트 스페이스로 갈 때, 아니, 여기서 올 때 리트렉트라고 부르는 거고, 그게 특히 리만 매니폴드라면 익스포넨셜 맵이 되고 로그 맵이 되고 그렇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아까 그 로컬이라는 함수는 요거를 뜻하는 거예요. 그 요 탄젠트 스페이스에서 매니폴드로 보내는 거. 그래서 다시 보면 이게 between이라는 함수에서 이게 이제 좀 범용적으로 모든 템플릿을 다 사용을 하려다 보니까 이게 요거를 따라 들어가면, 이 between이라는 함수를 따라 들어가면 좀 복잡해요. 그래서 요거는 그냥 요거 노드 1과 노드 2의 차이를 그냥 계산을 해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거를 다시 로컬을 통해서 그러니까 여기에 뭐가 되겠어요? 여기에 그 리트렉션이 들어가 있겠죠. 그러니까 그 뭐냐, 탄젠트 스페이스로 보내는 내용이 여기 포함되어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 차이를 계산하고 탄젠트 스페이스에서 다시 원래 매니폴드로 와서 그게 이제 그 차이가 이 이밸류에이트 에러의 리턴이에요. 결과값이에요. 그래서 이 between 팩터라는 거는 그 매니폴드 상에서 이제 뭐 렐러티브로 구할 때 사용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으니까 우리는 그냥 뭐 포즈나 뭐 여러 가지 그 노드들을 그냥 여기다 넣기만 하면 여기서 알아서 그 매니폴드 상에서 계산을 해서 나오는 거죠. 그리고 between 팩터를 사용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사용해 보신 적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 생각도 안 하고 했는데 이제 알아서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보신 것처럼 우리가 어떤 커스텀 팩터를 만든다고 했을 때도 이 이제 어떤 이름 같은 거는 이제 다 내 커스텀 팩터에 맞게 다 이제 바꿔주고, 요 이밸류에이트 에러 요 부분에 내가 어떤 계산한 레지듀어를 여기다가 넣어주면, 코드로 넣어주면 그거에 맞춰서 동작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리그룹이라는, 그러니까 그 리만 매니폴드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를 이제 리그룹이라고 말을 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로그의 익스포넨셜, 이건 아까 똑같이 본 거죠. 그래서 일단 비트윈 팩터는 약간 복잡하니까 아주 간단한 이 GPS 팩터라는 게 있어요. 또 보면, 그래서 GPS 팩터를 보면 그냥 포즈를 받아가지고 포즈 트랜슬레이션 부분에 이거는 이제 측정값이거든요. 측정값을 그냥 빼줘요. 그래서 그게 결과로 나와요. 그래서 딱 이것만 보면은 아, 내가 어떤 그 커스텀 팩터를 만들 때 되게 뭐 어려울 것 같진 않잖아요. 그래서 요것만 신경을 써주시고 나머지는 그 뭐 기존의 그냥 템플릿에 맞게, 뭐 프린트면은 프린트 다 똑같거든요. 그래서 거기 나오는 내용만 다르고, 그래서 그런 거만 좀 바꿔주고, 뭐 이퀄이면 좀 그거에 관련된 내용만 좀 바꿔주고, 그리고 이밸류에이트 에러를 그 내가 원하는 팩터에 맞게 바꿔주면 된다. 그러면은 우리가 그 IMU 프리인테그레이션 팩터를 봤으니까, 이 논문에서 봤으니까 그거를 한번 봐볼게요. 요거는 엄청나게 복잡해요. 포즈 I, 벨로시티 I, 그리고 포즈 J, 벨로시티 J. 그러니까 그 이전 포즈와 우리가 그 예측을 할 포즈를 다 받아와요. 그 최값까지. 그리고 바이어스도 받아오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 자코비안이라는 게 있는데 옵셔널 자코비안이라는 게 있는데 이제 요거는 이게 이제 혹시 가우스 뉴턴 메소드인가? 뉴턴 방법 있잖아요. 뉴메리컬 솔버 혹시 아시나요? 뉴메리컬 솔버. 요거는 뭐 수치 해석 같은 거 수업 들으셨으면 아실 텐데, 그러니까 뭐 이렇게 2차 함수 이런 게 있다라고 하면은 그 미분 값을 보고 이 기울기를 보고 이제 그 로컬 가장 작은 로컬 미니마를 찾아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사용할 때 그런 뉴메리컬 메소드를 사용할 때 필요한 게 요 자코비안이에요. 그래서 자코비안이 그러니까 매트릭스 폼의 미분 값이잖아요. 그래서 요 자코비안을 써주면 안 써줘도 돼요. 옵셔널이라는 게 안 써주면 알아서 너무 잘 돼 있어요. 알아서 여기서 계산을 해줘요. 여기서 그 수치만 보고. 근데 이제 요거를 넣어주면은 이제 조금 더 정확하게 조금 더 빠르게 좀 계산을 해주니까 이제 보통 요거를 넣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쭉 보면 이제 두 가지 이제 나브 스테이트라는 거는 그냥 포즈랑 벨로시티를 이제 묶어서 부르는 이름이니까 이제 신경 안 쓰셔도 되고, 포즈 벨로시티 I 그리고 포즈 벨로시티 J 스테이트 J가 있고, 요거를 컴퓨터 에러라는 걸 하네요. 요거는 또 헷갈리게 요거 메소드 이름이 컴퓨터 에러 앤 자코비안스예요. 그래서 이게 조금씩 달라질 수는 있는데 어쨌든 이런 에러를 계산하는 메소드를 일단 찾아라 인 거고요. 그래서 이 컴퓨터 에러라는 이 함수를 또 찾아서 들어가 보면 컴퓨터 에러 그러면 프리딕트가 있고 로컬 코디네이트가 있어요. 이게 로컬 코디네이트가 아까 그 로컬 매핑인 거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그냥 뭐 매핑을 해주는 거고, 그럼 실제로는 여기서 계산을 하는 거겠죠. 프리딕트. 그럼 프리딕트를 찾아서 들어가면 또 바이어스 커렉티드 델타, 커렉트 PI 또 이런 게 있어요. 또 리트렉트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 리트렉트 하니까 이제 아까 나중에 여기서 로컬로 다시 보내주는 거고요. 그러면은 요거를 또 찾아서 들어가 보면 바이어스 커렉티드 델타 라는 걸 들어가보면 이제 좀 수식 같은 게 나오죠. 그래서 이제 뭐 익스포넨셜 맵으로 그 로테이션을 보내고, 그러니까 이게 제가 지금 이렇게 쭉쭉 찾아 들어갈 수 있는 이유가, 이거 보면은 이 변수 이름을 잘 만들어 놨잖아요. 변수 이름을 보고 이게 이런 역할을 하는구나. 그러니까 내가 커스텀 팩터를 만든다고 해도 이렇게 변수 이름을 잘 지정을 해서 나중에 헷갈리지 않게 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뭐 익스포넨셜 맵으로 보내고 뭐 이렇게 계산을 쭉쭉 하는데, 이게 우리가 아까 봤던 IMU 프리인테그레이션 팩터랑 똑같나요? 그래서 이제 레지듀얼을 한번 가져왔어요. 로그맵 하고 이제 요거를 이제 정확히 계산 이제 위쪽에서 계산하잖아요. 근데 그거를 이제 가져오진 않았지만 이제 저 코렉티드 RIJ가 이제 이걸 뜻하겠어요. 그리고 DP는 델타 PJ 그래서 바이어스 아까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추정한 거고, 요게 이제 메저먼트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메저먼트에 의한 이름 보면 델 P 델 바이어스 엑셀러레. 그러니까 이건 P구나. 델 P 델 바이어스 엑셀러레. 요게 이제 요거를 뜻하는 거고, 오메가 이게 요거를 뜻하는 거고. 그래서 이제 요 dv 값이 이제 요거
여기 값을 나타내는 거고요. 이것도 DV가 요거를 나타내는 거고 DP가 이제 요걸 나타내는 거고. 그래서 이제 측정값에 대한 그 데리베이션을 이제 여기서 한 거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우리가 뭐 레지듀얼 같은 거를 계산을 했을 때 요거는 이제 추정값이니까 이제 앞에서 계산이 돼서 이제 요거랑 빠질 거예요. 뺄 거예요. 여기 빼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떤 커스텀 팩터를 만들 때 이런 식으로 내가 거기에 대해서 레지듀얼이 무엇인가, 그러니까 코스트가 어떻게 되고 그 코스트를 이제 내가 계산한 추정값이랑 그리고 그 측정값에서 오는 그 측정한 값이랑 차이가 어떻게 되는가를 정확히 수식으로 만들고 그거를 이제 코드로 약간 이밸류에이트 에러 이밸류에이트 하는 그 함수 폼에 넣으시면 그럼 내가 원하는 그 팩터를 만들 수 있게 되는 거죠. 혹시 여기까지 해서 질문 있으신 분? 질문은 없으시면 그럼 일단은 제가 이제 요거 그 커스텀 팩터 관련해서 준비한 거는 요거까지인데 이제 혹시 커스텀 팩터를 좀 이렇게 만들어 보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있으신가요? 내가 뭐 어떤 연구를 할 때 좀 이거에 대한 내용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뭐 기존에는 없었다든지. 박사님 질문이 있습니다. 네. 그러면 커스텀 팩터를 만약에 만들 일이나 그런 연구를 진행을 하게 되면 결국에 이런 수식들 다 데리베이션 그렇죠. 해야 돼요. 네. 근데 이제 제가 아까 맨 처음에 말씀드린 게 그 각도만 보고 싶다고 했었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그게 포즈를 그냥 넣어놓고 포즈는 그냥 그냥 기존에 내가 그냥 측정한 값을 놓고 그냥 각도만 가지고 각도만 차이 나게 해서 그렇게 벡터를 만들면 안 되냐라고 생각을 할 수는 있는데 결국에 아까 말씀드린 게 이게 다 컨스트레인트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각도에 대한 컨스트레인트만 넣어서 보고 싶었기 때문에 이런 그 포즈나 벨로시티에 대한 그 컨스트레인트는 넣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만든 거였거든요. 근데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기존에 있는 이런 그 벡터 소스를 딱 까서 그 각도에 대한 부분만 가져와서 나머지 부분 지우고 각도의 부분만 가져와서 그 벡터를 이름만 새로 바꿔가지고 만들어서 그거를 쓰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이제 우리가 사용하는 게 이제 저는 아주 특수한 케이스였고 보통은 뭐 이런 포즈나 벨로시티나 로테이션에서 이제 벗어나지를 않아요 거의. 그러다 보니까 그냥 기존에 조금 변형을 하고 싶으면 기존에 있는 벡터들 소스를 까서 이제 거기에서 좀 가져와서 쓰면은 이제 되게 편하게 쓸 수 있는 거죠. 네. 사실 이제 프리인테그레이션으로 이걸 보니까 이게 되게 어렵잖아요. 이거를 우리가 데리베이션을 해가지고 이거를 코딩을 하기가 근데 이제 꼭 그러니까 굳이 이런 게 아니더라도 좀 해볼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또 질문이 있는데 네. 그 각도만 보고 싶으셔서 네. 그 커스텀 팩터를 만들었다고 하셨었잖아요. 네. 그 혹시 각도만 보게 된 이유, 그러니까 그 커스텀 팩터를 네. 어떤 이유 때문에 만들게 됐는지. 이제 조금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면 아까 그 이제 뭐 이미지로 그 출력이 되는 레이더를 사용을 할 때 저는 그 아까 맨 처음에 말씀드린 그 윈도우 가지고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오도메트리 같은 경우에는 어떤 노드가 있고 그 연결을 하고 노드가 있고 연결을 하고 하다 보면 거기 안에서
최적화가 거의 안 돼요. 오도메트리 같은 경우에는. 왜냐하면 아까 맨 처음에 그 설명했을 때 보셨겠지만 이렇게 렐러티브만 계속 넣어주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그 이렇게 프라이어를 이렇게 줘버리면 내가 이 위치를 정확히 알아서 프라이어를 줘버리면 이게 다 거기에 맞춰서 다 옵티마이즈가 될 텐데 이렇게 앞에서 오도메트리만 넣어준 경우에는 내가 어떤 값을 이니셜로 하던 그냥 오도메트리에 맞춰서 이게 고무줄이 그냥 거기에 맞춰서 딱 이렇게 돼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오도메트리는 거의 그 옵티마이제이션이라는 게 거의 없고 요거를 제가 그래서 조금 더 여기서 좀 더 그 최적 솔루션을 찾기 위해서 요 노드가 하나 있고 두 개 있고 세 개 있을 때 이미지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서 얻은 이미지랑 여기서 얻은 이미지랑 여기서 얻은 이미지가 있을 때 요거 3번에 있던 이미지랑 1번에 있던 이미지랑도 어느 정도 겹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계속 그 시간별로 이렇게 그냥 연결만 해준 게 아니라 3번이랑 1번도 이렇게 연결을 시켜준 거죠. 근데 그걸 볼 때 이제 레이더 같은 경우에 트랜슬레이션 정확도가 약간 떨어져서 멀리 있는 걸 조금 멀리 있는 걸 보면 각도에 대한 것만 보겠다라는 거를 이제 하고 싶어서 그렇게 커스텀 벡터를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도 충분히 뭐 라이더 같은 데도 쓸 수 있겠죠. 라이더도 1번, 2번만 그 1번 스캔이랑 2번 스캔만 그 코릴레이션이 있는 게 아니라 1번, 3번도 있을 수 있고 1번, 4번까지도 있을 수 있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조금 더 컨스트레인트가 더 많이 늘어나게 되잖아요. 이렇게만 컨스트레인트가 있는 게 아니라 3번, 1번도 있고 4번, 1번도 있고 이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이제 뭐 그래프를 만들 수도 있겠고요. 그러면 조금 더 컨스트레인트가 많으니까 물론 그게 더 안 좋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한번 해본 거죠. 그래서 그게 이제 성능이 괜찮아서 네, 그렇게 진행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제 생각에는 이 코드를 커스텀 벡터를 할 때 코드를 본다기보다는 그러니까 내가 그 수식을 만드는 게 그 수식을 집어 넣으면 되니까 수식을 만드는 게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거고 네 그러니까 내가 좀 그러니까 그 코드랑은 약간 별개의 느낌이죠. 내가 어떻게 이 그 그래프를 최적화를 할 것이냐라는 약간 전략의 문제지. 네. 근데 이제 이런 거를 배워 놓음으로써 이제 사실 있는 팩터만 쓸 생각을 하잖아요, 보통. 근데 내가 어떤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하면 더 좋아지겠구나 했을 때 그 팩터가 없다면 내가 좀 한번 이렇게 만들어 볼 수 있으면 훨씬 더 내가 하는 연구에 뭐 깊이라든지 독창성이라는 게 좀 더 생기겠죠. 네. 또 질문 있으신가요? 저 질문 하나 더 네. 있는데 이렇게 그 그래프 그러니까 GT쌤처럼 저런 그래프를 만들 때 네. 모든 그 노드에 노이즈 텀이 들어가게 되잖아요. 네. 그래서 그 노이즈 텀을 태스크에 맞게끔 적절히 이제 사람이 주든가 네. 아니면 계산된 값을 쓰던가 할 텐데 네. 그러니까 사람이 주는 경우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좀 이 사람이 준다는 게 주관적인 네. 거니까 네. 어떻게 활용을 많이 하는지가 조금 궁금해서. 일단 이게 잘 되게 하고 싶으면요. 그러니까 아까 말한 대로 이게 완전히 직관이에요, 직관. 그래서
이게 뭐 기본적으로 이게 초기값을 얼마 줘라 이런 게 이제 있잖아요. 아까 보면은. 근데 거기에서 그냥 그거로 대충 다 넣어가지고 딱 해봤을 때 어떤 팩터는 약간 조금 더 그 메저먼트를 믿었으면 좋겠다. 어떤 팩터는 약간 더 추정값을 믿었으면 좋겠다. 이런 그 직관이 생기잖아요. 그럼 거기에 맞춰서 그 노이즈들을 주면, 그러니까 이제 메저먼트 노이즈를 뭐 어떤 부분은 좀 메저먼트를 많이 믿어라라고 하면 메저먼트 노이즈를 적게 주고, 어떤 부분은 크게 뭐지 적게 믿어라라고 하면 크게 주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사람이 줄 때, 그러니까 뭐 어떤 그 이론이 아니라 사람이 어떤 좀 이렇게 잘 되게 하고 싶어서 이렇게 할 때는 약간 그런 직관을 가지고 좀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기준값은 약간 그냥 기존에 있던 값을 좀 가져와서 다 넣어보고, 예. 그리고 이제 약간 논문을 써야 된다고 하면 사실 요거 슬램 쪽에서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 그 노이즈나 뭐 베리언스 뭐 이런 거를 어떻게 언서튼티를 어떻게 유도를 해서 어떻게 뭐 여기다 넣을 것인가. 이게 사실 더 안 될 수도 있어요. 내가 맞춘 값보다. 하지만 뭐 이론적으로 완성이 되려면 이제 그런 거를 넣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이제 보통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샘플링을 여러 번 해가지고,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레이더 같은 경우에는 뭐 그냥 딱 내가 위치 추정을 했을 때 어느 값만 딱 이렇게 정확하게 나오는 게 아니라 약간 뭐 틀어진 값들이 이렇게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그 값들을 다 모아가지고 그냥 베리언스 계산을 할 수 있잖아요. 그냥 아주 간단히 그냥 뭐 2차원 값이라고 하면 그냥 뭐 계산식이 있잖아요. 그냥 베리언스 구하는. 그냥 그거를 해가지고 그거를 그냥 그대로 넣어줘요. 근데 좀 안 돼요. 무조건 안 되니까 약간 그 좀 스케일 팩터. 그러니까 결국 그게 이제 그거잖아요. 스케일 팩터를 넣는다는 것 자체가 그 손으로 맞추겠다 이거잖아요. 근데 이제 논문에는 그렇게 쓰는 거죠. 이렇게 하고 거기다 스케일 팩터를 넣었다라고 하면은, 네. 그러면은 이해 다 해요. 그러면 그냥 하면 안 되니까. 네. 그래서 결국에는 뭐 첫 번째 방법이든 두 번째 방법이든 좀 손으로 맞추는 건 어느 정도는 필요하다. 네. 개인적으로 레이더 관해서 조금 여쭤봐도 괜찮아요? 네네네. 혹시 레이더 이미지에서 네. 혹시 인텐시티가 어떤 값을 의미하는지가 좀 레이더 이미지에서 인텐시티는 이제 보통 뭐 어떤 레이더든 데시벨이라는 뭐 데이터 시트를 보면 데시벨로 나올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제 그 로그를 씌운 값이라서 이제 어떤 그러니까 작은 값으로 나오는데 원래는 반사율이에요. 반사율. 그 레이더가 이렇게 레이더 파장이 이렇게 딱 가서 반사되어 왔을 때 반사율인데 이제 뭐 어떤 거에 반사되면은 막 10만, 100만 이렇게도 나오고 어떤 거 반사 잘 안 되는 거에 하면은 막 안 나오고 이러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차이가 크니까 그거를 보통 로그로 씌워가지고 그러면 이제 딱 그게 되잖아요. 그 리미테이션이 되니까 그 값으로 보통 날라갈 거예요. 혹시 거기서 더 나아가는 속도는 어떻게 레이더에서 속도 같은 걸 구할 수 있다고 들어가지고 이제 어떻게 속도는 이제 내가 따로 구하는 건 아니고 그 포인트마다 속도가 나오는 그 레이더가 있고 속도가 나오지 않는 레이더가 있어요. 근데 속도가 나오지 않는 레이더는 어떻게 할 수 없는 거고, 근데 속도가 나오는 레이더는 이제 그 속도 값을 사용을 해서 이제 그 속도 값이 이제 그 레디얼 벨로시티라고 해가지고 네. 이 중앙에서 이렇게 딱 뻗어나가는 그 선 방향으로만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게 그 이 레디얼 방향의 탄젠트 방향으로는, 그러니까 그러면은 그게 안 되잖아요. 계산이 안 되잖아요. 탄젠트 방향이면 얼쏘고나라면. 그래서 탄젠트 방향인 거는
속도가 측정이 안 되는데, 근데 이제 보통 레이더를 하나의 그 신호만 쏘는 게 아니라 여러 개가 붙어 있어 여러 개 신호를 쏘다 보니까, 그러면은 이제 뭐 이렇게 어떤 한 라인의 탄젠트여도 다른 라인의 탄젠트가 아니잖아요.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측정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그 레이더 내부에서 이제 어떻게 동작하는지고, 우리는 그걸 그냥 받아서 그거에서 이제, 근데 이거는 그 오브젝트의 속도인 거고, 이제 거기에서 이제 좀 추가적인 알고리즘을 통해서, 그러니까 내가 막 달려갈 때 그 주위의 풍경이 이렇게 뒤로 가잖아요. 내가 앞으로 가면. 네. 그러니까 그 방식을 사용해서 이제 주위 풍경이 뒤로 가니까 나는 뭐 앞으로 몇 미터 퍼 세크로 가고 있다. 이거를 계산을 해서 이제 내 속도를 측정을 하게 되는 거죠. 아니면 뭐 그 오브젝트의 속도를 측정을 할 수도 있고. 네. 혹시 레이더 관련해서 물어보고 싶으시면 뭐 연락을 따로 주셔도 되고 하니까, 네, 그거는 네, 물어보셔도 돼요. 네네네. 너무 질문을 많이 드리는 거. 아니 많이 하세요. GT쌤을 할 때 네. 그러니까 로버스트 에스티메이터도 같이 쓰이곤 하는데 네네네. 이것도 사실 여러 개가 있고 네. 그래서 그것들을 선정할 때도 어떤 기준으로 하는지 잘 직관적으로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사실 결과론적인 건지 아니면 조금 더 직관적인 내용이나 아니면 좀 수식적인, 그러니까 내 스코에 맞는 그런 수식들이 따로 있는 건지. 이제 사실 저 같은 경우에는 로버스트 에스티메이터는 잘 안 쓰고 이제 앞단에서 최대한 걸러서 보내주려고 하는 편이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근데 이제 로버스트 에스티메이터를 사용한다고 하시면 이제 뭐 코시 뭐 이런 것도 있고 뭐 그러잖아요. 근데 사실 그것들의 차이가 저는 이제 당연히 그 논문을 보면 다 나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저도 이제 자세히는 몰라요. 사실 이렇게 직접적으로 사용을 거의 안 해봐서. 근데 논문 보면은 그것들이 뭐 어떤 차이가 있다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 있을 거고, 그거에 기반해서 쓰되 이제 또 이것도 이제 이거는 써보니까 어떤 좀 결과가 뭐 어떤 식으로 되고, 이거는 써보니까 어떤 식으로 되니까 뭐 내가 지금 원하는 상황에서는 둘 중에 어떤 걸 써야겠다, 이런 직관도 당연히 필요한 거죠. 이제 그래서 모든 뭐 연구들이 다 이제 이런 모두 수학적으로 이렇게 딱딱 맞아서 되는 게 아니라 당연히 어느 정도 직관이 필요한 거고, 그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으면 그 중에 하나를 그렇게 사용해 보시는 거는. 네. 근데 이제 로버스트 에스티메이터 같은 경우에는 거의 다 그 여러 가지 방법들이 거의 다 좋은 성능을 내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아무거나 써도 사실 괜찮지 않을까. 또 내가 그 로버스트 에스티메이터 방법 중에 하나를 접근하기 쉬운 것도 중요하잖아요. 다 괜찮다면. 그러니까 그 여러 개 중에서 이거는 오픈 소스가 있네, 내가 쉽게 쓸 수 있겠네 하면은 이걸 써봐야지. 이것도 또 어떻게 보면 중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잘 감안을 하셔서 좀 고르시면 되지 않을까. 네. 그러면 어쨌든 그걸 다 하려면은 연구를 길게 해야겠죠. 그렇죠. 되게 오래 해야 됩니다.